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구독자 1만 명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쁜 나머지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시작합니다. 매그너스입니다. 매그너스 이글, 매그너스 클래식 탄생. 달릴수록 자 드라이빙 자신감. 매그너스. 제가 오프닝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이 이 매그너스를 타고 나오면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드라마 파리의 연인 주제가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 그 노래죠.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애기야 가자, 맞나? 애기야 가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02년형 L4 4기통, 조금 아쉽지만 6기통 모델이 아닌 4기통입니다. 왜 여기서 4기통, 6기통을 논하느냐? 왜 4기통, 6기통을 논하느냐? 이 직렬 6기통으로 대우자동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볼보 S80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직렬 6기통을 사용한, 그리고 국내에서 만든 직렬 6기통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예요. 이 차가 출시될 때 1999년 11월 23일에 이 차량이 출시가 될 때 대우자동차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대우자동차 하면은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이렇게 되어 있는 4강구도 1990년대를 한 시대를 굉장히 풍미했던 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대우자동차. 안타깝죠. 매그너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죠. 주지아로의 회사 이탈디자인에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대우자동차 디자인 센터에서 맡았고요. 외관만 주지아로의 이탈디자인에서 만들었습니다. 매그너스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엔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우가 GM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당시에 중간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모델입니다. 레간자 여러분 아시죠?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모델과 겹치면서 조금 애매한 세그먼트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준대형차급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대우자동차에서 자체 개발하던 XK 프로젝트라고 이 엔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직렬 6기통, 가로형 직렬 6기통 엔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엔진을 만드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매그너스는 4기통, 레간자와 이렇게 좀 섞이는 대형차급으로 넘어가는 XG급으로 넘어가려면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2002년도에 엔진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드디어 L6 직렬 6기통 엔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2002년도에 이제 두 가지 모델로 한 차량을 가지고 두 가지 컨셉으로 나갑니다. 클래식과 이글. 클래식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나갔고, 오늘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글이에요.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 태어난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차가 있다라고 1000만 원 미만의 이런 차가 있다고 소개하는 차량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늘 어렵게 섭외가 돼서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블랙 베젤 라이트를 집어넣었고요. 사이드 립을 블랙으로
주면서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20565의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팬더에 보시면은 사이드 시그널이 호박색 등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호박색 등이었어요. 요즘은 클리어 타입이고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몰딩, 이 사이드 몰딩으로 또 차체를 보호해주고, 매그너스용. 야, 이거 참 재미나네. 주지아로의 디자인에 매그너스용이라니야. 이거 좀 재밌네요.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직선으로 굉장히 멋있게 뻗었어요. 레간자와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맛이죠. 매그너스, 영어로 매그너스고 이게 원래 라틴어인데 마그누스라고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이 차량이 출시될 때 방송에 나왔던 용어 중에 빅 매그너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빅 매그너스. 그 이름에 맞게 어떤 좀 큰 위대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차량입니다. 2002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글과 클래식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글 테일라이트가 블랙 베젤이 들어가고요. 사이드 립, 이거는 좀 디퓨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블랙으로 트렁크를, 어우야 씨. 와, 트렁크는 이렇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고요. 어우, 뒷좌석 넓은데요? 헤드룸도 괜찮습니다. 앞좌석을 많이 당겨놨는데 뒷좌석 괜찮네요. 암레스트 보시면 아까 트렁크 못 보여드렸던 트렁크 수루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송풍구도 없고 뭐 뒷좌석 히팅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질 좋아요. 가죽이. 어우, 편하겠다. 잠 잘 오겠다. 매그너스의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당시에 블랙으로 된 우드 그레인을, 도어 포켓, 그리고 윈도우 컨트롤러, 도어 트림. 시트 부분을 보시면은 당시에 질 좋은 가죽 시트를 채택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 고급차라는 거죠. 큼지막히 대우라고 박혀져 있습니다. 매그너스의 전체적인 실내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3구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속도, 왼쪽에 RPM, 오른쪽에 냉각수와 기름 게이지.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스티어링 부분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누르고 뒤에서 또 조절, 볼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재밌는데 사이드 미러 조절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식이에요. 전동 저비식 사이드 미러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을 볼게요.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송풍구,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데크는 사제로 바꾸셨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안개등, 미러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이 있고요. AQS, 그리고 핸즈프리, 자동 4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썬루프가 있습니다. 부러지겠다. 그냥 당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고급차 느낌입니다. 고급 중형차 느낌이에요. 디테일 보시면 굉장히 신경은 많이 썼어요. 분명히. 그립다 대우. 짜잔. 차주분에게 차키를 받았으니 이제 드디어 매그너스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하면서 먼저 몸에 느껴지는 거는 이 바로 핸들이에요. 이 핸들은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핸들 사이즈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운전 포지션은 약간 좀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시인성은 굉장히 좋네요.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게 이 계기판도 굉장히 좀, 이 계기판이 발광되는 게 낮에는 계기판이 하얀색이고 라이트를 켜면은 야간 주행 시에는 안에 형광색 전체적으로 발광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24만 킬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24만 킬로를 주행했지만 주행 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뭐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조금 다이나믹한 운전은 조금 힘든 시트 포지션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다르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 4단, 수동 5단, 4기통 2000cc 모델이라서 뭐 그 대우에서 자랑했었던 그 정숙성 이런 것들은 묻어나진 않고 있어요. 특출난 뭐 특색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버튼들도 뭐 이렇게 누르기 편한 상태로 되어 있고 뭐 지금 뭐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2002년식 모델인데, 비교 대상은 뭐 제 2003년식 사브와 비교해도 이 차가 훨씬 편한데 역시 이 차가 더 편해. 이렇게 좀 뭔가 좀 재미는 없다. 재미는 없는데 당시에는 정말 뭐랄까 2002년도에 만약에 이 차를 몰았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웠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출시될 때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들어간 게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이제 레간자가 있었고 레간자 윗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중형차로 세그먼트가 소속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준대형차나 이렇게 올라와 가려면은 V6라든가 이렇게 6기통에 약간 높은 배기량을 대형차라고 인정을 해줬던 시기라서 XK 엔진 개발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IMF라든가 대우 사태가, 그러니까 대우그룹이 조정이 들어가고 막 이래서 엔진의 개발이 늦어졌죠. 엔진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2000cc, 레간자도 2000cc고 이 차도 2000cc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그먼트가 웃겼어요. 그 위에 이제 또 아카디아가 있고 아카디아 가운데에 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6기통, 직렬 6기통 L6 엔진이 올라가면서 명실상부까지는 아니고 대우자동차의 플래그십이라고 말이 나왔었죠, 이 차는. 그리고 L6가 나오면서 또 마케팅 아닌 마케팅이 좀 잘 돼가지고 드라마에서도 협찬이 들어가고 그 드라마 때문에 이제 박신양 씨가 이 매그너스 모델로 발탁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박신양 효과 엄청 컸죠. 길이 많이 막히는데? 좀 늦겠어. 그래, 먼저 자. 그래서 EF 소나타, UEF 소나타의 독주를 이 차가 잠시나마 막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1999년도에 태어났다가 2006년도까지 생산이 됐어요. 2007년도에 이제 토스카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 차가 시사하는 바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대우자동차로 태어났다가 2002년도에 아빠가 바뀌었죠. GM으로. 상용차 부분 이런 것들 빼놓고 대우 자동차 부분이 이제 GM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GM 대부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때 당시 이제 LCX 모델을 판매하려는 시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투스카니가 나왔거든요. 현대 투스카니가 2001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그 투스카니와 어떤 대적할 상대로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량을 조금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L6 엔진을 투스카니에 맞춰서 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보다 훨씬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고심해서 만들었던 차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크게 그분들의 깊은 뜻을 이렇게 잠깐 시승하면서 헤아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이 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지금 매그너스 보기 힘들잖아요. 도로에서, 공도에서 마주하면 오! 매그너스다 이럴 정도로 차량이 섭외가 됐을 때 되게 기뻤어요. 아, 매그너스다 막 이러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잘 만들었다, 대우의 어떤 사활을 걸은 차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오늘 시승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대우 매그너스가 국내 자동차 역사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제 시작할 때쯤 94년도죠. 오토컴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뭐 보배드림의 자동차 게시판 같은 데였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젠틀하고 박식한 분들이 많아갖고 자동차에 대한 커뮤니티의 어떤 그 고급화를 만들어낸, 그때 당시에 그 커뮤니티를 만든 게 대우자동차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이 자동차 신차 발표회 때 사고가 났던 첫 번째 기록을 만든 차량입니다. 그때 LCN이라고 대우 르망과 대우 시에로 차량의 커뮤니티 동호회 분들이 신차 발표대회에서 이 차량을 시승하는데 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근데 전복이 됐는데 운전자분이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이 차의 안전도를 또 재평가 받았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를 선보여 드리면서 제가 뭐 자동차, 중고자동차 금액대를 검색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차량은 뭐 그런 가격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이런 차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대우자동차,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우자동차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은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우리들에게 재미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